자, 2021년 동탄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동탄고 1학년 학생들 문제를 풀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빚진 친구도 있죠? 네. 수현이랑 경진이가 이번에 시험 봐서 100점 맞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미안하지만 자, 이번 결과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동탄고는요, 난이도는 중간입니다. 난이도는 중간인데요. 객관식 15문항, 논술형 3문항이 나왔지만 개념에 충실한데 함정을 냅니다. 함정을. 그래서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함정에 걸려서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또 문항 배치가 조금 좀 까다로운 문제를 중반쯤에 배치를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당황 이렇게 멘탈을 흔들어서 문제에서 점수를 깎는. 난이도는 쉬운데 난이도는 중간이에요. 아주 좀 만만합니다. 만만한데 중간에서 약간 작업을 하거나 함정을 만들어서 점수를 깎습니다. 다 풀고 나면 우와 다 맞은 것 같아 했는데 틀려. 이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요.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이번에 중간고사 다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기본 문제죠. 좌표 평면의 점 마이너스 2,7을 이동시켰더니 3,4가 되었다. 점의 이동은 그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2,7을 x축으로 a만큼, 마이너스 2 플러스 a,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7 플러스 b 했더니 얘가 뭐가 됐다? 3,4, 바로 보이죠? a는 5, b는 마이너스 3, 더하면 2, 2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가 포함된다. 무슨 뜻? 그렇죠. A랑 B랑 같습니다. 그럼 A랑 B랑 공통이 되는 O는 똑같고요. 나머지 1과 6이 같을 순 없으니까 A 더하기 1이 6이어야 하고 B 빼기 2가 1이어야 하죠. 따라서 A는 5, B는 3 더하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xy가 실수일 때 명제 x가 0 이상 또는 y가 0 이상이면 x 더하기 y는 0 이상이다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 이상인데 더했더니 음수.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큰 놈이 누구냐? 딱 봐도 5번. 4번 보겠습니다. 자, 전치법 U가 있고요. A, B가 있는데 A여 교 B의 여집합 여기 C가 왜 이렇게 조그마냐? 자, 요거는 지금 B 빼기 A의 여집합이 된다. 그렇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누구? 여기 뺀 나머지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B 빼기 A 뺀 나머지 그럼 A와 B를 봤더니 공통이 되는 게 5. 그러면 B 빼기 A에는 1과 3이 있는 거죠. 따라서 1과 3 뺀 나머지는 2, 4, 5, 6. 얘네를 모두 더해주세요. 4, 5, 6은 아시죠? 더하면 5의 3배 15 더하기 2, 17이 되니까 2번.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세집합 ABC에 대하여 색칠한 부분을 바르게 나타내라. 색칠한 부분을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이쪽 섹션을 볼게요. 이쪽 섹션은 A에서 B를 뺀 거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쪽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A와 C의 교집합이에요. 얘네를 합치면 되는군요. 와우. 3번에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언어학급 34명을 대상으로 영어 AB를 관람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를 관람한 학생이 17명, B는 23명. A와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은 교집합.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 경우. 그럼 작은 게 17이니까 교집합의 최대는 1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17명과 23명, 이거 더하면 40명이지만 전체가 34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6명은 겹쳐야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최소는 6, 최대는 17, 더하면 23.
7번 보겠습니다. 직선을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왔으니 제일 먼저 l을 빨리 찾아주자.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 플러스 5, x축으로 3만큼 k에다가 x 빼기 3 플러스 4. 이게 평행이동한 직선, 평행이동한 직선. 그 다음 두 번째, 원이 나온다. 그럼 원에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찾죠? 중심과 반지름. 중심이 3,7, 반지름은 루트 5. 자,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로만 바뀌죠? 그런데 직선 L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 아시죠?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중심을 지난다. 누가? 직선이 중심을 지난다. 중심을 지난다는 건 대입해라. 대입해라.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k 플러스 4.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6k니까 k는 1, 1번. 자, 8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 명제 not P이면 Q 즉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자,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그냥 Q 안에 누가 들어있다? P의 여집합이 들어있다. 자, Q 안에 P의 여집합이 들어있으니까 P와 Q의 교집합. 그러면 P의 여집합의 반대가 P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교집합은 있을 수도 있죠. 이쪽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확인이 되죠? 네. 그 다음 P와 Q의 합집합. 그렇죠.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걸 금방 벤 다이어그램에서 추론할 수 있고요.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 다시 얘기하자. P에서 Q를 빼는데 어라 이쪽이 P가 Q랑 겹치는 데가 있죠. 그러므로 P가 되지는 않고요. P의 여집합과 Q를 합치면 P의 여집합은 여기 있으니까 Q를 합치면 당연히 Q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죠. 9번을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등장. 자, 원이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 중심 나와라. 중심은 1창의 개수의 절반. 4. 부호 바꿔주면 되니까 절반의 부호 바꾸기.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인가 보자. 반지름은 루트 안에서 4, 46 플러스 1에서 빼주기 16. 율 반지름이 1이라고 나옵니다. 자, 따라서 반지름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요. 우리 얘를 갖다가 정리를 시켜줬고요. 이동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뭐야? 이렇게 이동을 많이 시켜. 그럼 이동을 많이 시키면 중심만 이동하는 거죠. 자, 중심이 4,1에서 어떻게 이동해? 첫 번째 이동. x축으로 2, 그러면 6, y축으로 마이너스 1, 그러면 0이 되고요. 이걸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0,6, 반지름은 1. 요게 지금 최종 이동한 원이 되고요. 이 도형이 직선, 얘랑 접합니다. 아시죠?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건 원, 중심, 원의 중심 0,6에서 직선 루트 3 x 빼기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d가 r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d를 구하시면 까먹은 분 계시면 안 됩니다. 루트분의 절대값, 요게 반지름 1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루트분의 절대값, 루트분의 절대값, 얘는 얼마냐? 루트 안에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하시고 빵 6, 빵 빼기 6 플러스 K.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절대값 K 빼기 6이 올라가라 2. 그러니까 K 빼기 6이 얼마 2. 따라서 K는 얼마랑 얼마죠? 8 또는 4. 문제에서는 곱하라고 했으니 32.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10번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렸죠? 네,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약간 당황스럽죠? 자, 전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나와 있고요.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나와 있어요.
아, 이게 좀 불편하네요. 자, 이렇게 집합이 불편할 땐 우리가 항상 뭘 이용한다?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걸 우리가 한번 표현해 봅니다. 첫 번째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전체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런데 A와 B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A와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A와 짠짠짠짠짠 B의 여집합을 합치니까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놈이 누구다? 이게 2, 3, 4, 5, 7, 8 이거요.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이 나오고 역시나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만 빼고 나머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교집합 빼고 나머지 다 여기가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인데 1, 4, 6, 7, 8 그럼 두 개를 보니까 자, 두 개를 합쳐버리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두 개에서 혹시 공통되는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아이코, 두 개에서 공통되는 부분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두 개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얘한테서는 요 놈만 얘 거고, 요 놈에서는 요 놈만 얘 거인 거 확인이 됩니다. 맞죠? 요 놈만 얘 거고, 이쪽에서는 얘만 A와 B의 교집합만 얘 겁니다. 따라서 두 개가 공통이 되는 걸 한번 따라가 볼게요. 두 개가 공통이 되는 건 8 공통, 7 공통, 그 다음에 얼마가 또 4도 공통. 그럼 공통된 거 빼고 나머지가 여기 A와 B의 교집합이 2와 3과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순수한 B가 1과 5거나 1과 6이니까 B에 들어가는 원소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공통된 나머지 건 여기 뺀 나머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 뺀 나머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4, 7, 8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4, 7, 8은 순수한 A 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아, 그래서 2의 3승계 총 8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약간 배점상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앞으로 배치했다. 작년에는 요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번 때문에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헷갈려 막 이러다가 뒤에서 스스로 무너진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11번 문제입니다. 언제나 나오는 문제죠. 11번 문제는 자, P가 조건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자, P와 Q가 있는데 필요 화살에 맞기만 하세요. 쏘는 건 안 돼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따라가 봅니다. 기억해 보시면 P는 X, Y가 0이다. 아하, 이 얘기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란 얘기니까요. 갑니다.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라고 해서 x제곱 y제곱이 0이 되진 않죠. x제곱 y제곱이 0이라는 건 둘 다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둘 다 0이면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당연히 성립하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필요 조건만 됩니다. 이게 성립하죠. 기억 맞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 p 절대값을 따로 더한 게 같이 더한 것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대로 가죠. x, y의 부호가 음수, 부호가 다르다.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뜻이죠. 어이쿠, 이러면 P와 Q는 서로 똑같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 안 되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x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다? 당연하죠. 이건 x도 y도 0인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자, Q는 절대값 안에서 더한 거 또는 뺀 게 똑같다는 얘기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니까 아, 이건 기억의 반대 경우입니다.
기억의 반대 경우니까 이것도 틀립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1번.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n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다.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뭐 패스했다가 돌아와서 푸시는 분들도 아주 좋습니다.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대우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n을 우리는 뭐라고 써요? 3의 배수는 3k.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거나 아니면 뭐라고 써요? 3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2 이거나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요렇게 쓰는 놈은 k가 0 이상이다라고 쓸 때고요. 요렇게 쓰는 놈은 k가 자연수이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알죠? 앞에 있는 왼쪽의 것들은 k에 0 집어넣어도 자연수가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k에 0 집어넣으면 자연수가 안 돼요. k의 자연수인 1부터 대입해야 3의 배수가 아닌 놈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 지금 약간의 함정이죠. 약간의 함정입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3k-2고 n이 3k 헐? 왜 갑자기 여기 플러스가 나와? 헷갈리라고 나온 거죠. 플러스라고 나왔지만 가는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야 k는 자연수일 때 모든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가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가가 마이너스 1이면 나에 들어갈 것은 n제곱이 뭐예요? 3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9k의 제곱 6k 플러스 1. 따라서 3으로 묶어주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라서 나에 들어갈 것은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그래서 이걸 fk라고 했고 얘를 A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으니 문제에 나오는 FA 뭐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3 플러스 2, 5가 되는 걸 우리가 아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정 조심하십시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좌표 표면의 두 점 A가 마이너스 7,0, B가 7,7. 벌써 이쯤 되면 느낌 가지셔야 되죠? A는 X축 위에 B는 Y는 X 위의 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AB, 선분 AB 위에 두 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분 AB의 두 점, 이 정도까지 나오면 벌써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7,0. 자, A가 마이너스 7,0이고요. B라는 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Y는 X 위에 있는 놈입니다. 자, Y는 X 위에 B라는 놈이 얼마? 7,7이 있고요. 얘네들을 연결한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점이죠. 선분 위에 C가 있고 선분 위에 D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라는 놈은 마이너스 5,1이고 D라는 놈은 3,5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 하필이면 OA위, 선분 OA위 뭐라고요? 눈치채신 분들은 X축 위의 점이다. 선분 OB위 뭐라고요? Y는 X 위의 점이다. 그쵸? X축 위의 점 2와 Y는 X 위의 점 F에 대하여 자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A 포장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 굉장히 많이 풀었던 놈이죠. 자,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 벌써 시작하는 분들 계시죠? 아하, 2가 X축 위에 있으니 빨리 C를 X축에다가 대칭을 시키고 싶어요. C 프라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만들고 싶어요. F가 Y는 X 위에 있으니 빨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요. B 프라임은 5, 3. 따라서 기억하시죠? 얘네를 그대로 직선으로 연결한 이 직선 위에 F, 이 직선 위에 E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CE, EF, FD의 최소값이 C D', D'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C', D',
x값의 차이가 10이 되고요. y값의 차이가 4가 됩니다. 116. 야, 이거 4 곱하기 4, 4 곱하기 25, 2루트 29. 이렇게 답이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에는 AB가 나와 있고 AC가 나와 있고 각 B가 90도 도형이 나와 있으면 빨리 아는 길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AB는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쓸게요. AB는 4. 그리고 AC는 5. 직각삼각형인데 5와 4가 나왔으니 벌써 BC는 3이구나 라고 알겠고요. 자, A, B, B, C에 내린 점피에서 내린 수선의 발 모르겠네. 그럼 그냥 얘를 A, 우리가 익숙하게 A, 얘를 B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랬더니 이걸 보고 어떤 친구는 알겠다.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이렇게 선 하나를 거주고 나면 알겠다. 뭘 알겠다? 그쵸? 삼각형 ABC의 넓이를 삼각형 ABP와 삼각형 BCP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만들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럼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ABP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 BCP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B 따라서 뭐예요? 4A 더하기 3B는 12. 여러분 여기서 말하진 않았지만 A와 B는 길이가 되니까 당연히 양수죠. 양수고 4A 더하기 3B 양수의 합이 나왔네요. 느낌상 산술기하이겠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길이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어하는 길이가 뭐야 이거? PN분의 AB 더하기 PN분의 A, BC 이것도 우리 가볍게 문자로 바꿀 수 있죠. PM은 A고 AB는 4. PN은 B고 BC는 3. 자, 이거 한 300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 얘를 살짝 뒤로 밀어주세요.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밀어주시고요. 뭐 하라 그랬죠? 곱해주고 나누기. 그쵸? 곱해주고 나누기. 곱해주고 나누기. 요 놈이 지금 얼마야? 12, 뭐야? 4A 더하기 3B가 10이니까 4A 더하기 3B를 곱하고 이게 10이니까 12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곱해주고 나누기, 곱해주고 나누기. 자, 이렇게 곱해주고 나눠주기를 해버리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뭐가 됩니까? 산술기야 전개시켜버리면 16과 9 그리고 A분의 12B B분의 12A. 자, 산술기하가 되는 아주 즐거운 애들, 요렇게 두 마리가 보이잖아요. 역수꼴 보이죠? 그럼 바로 얘네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죠. 여기는 2루트 곱해버리면 12의 제곱. 자, 이렇게 나와버리는 산술기와 나머지 상수항들은 그렇게, 나머지 상수들은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걸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아이쿠야, 최소값은 12분의 1에다가 25 더하기 24. 그렇군. 최소값은 12분의 얼마? 49.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은 구하려고 하는 답이 얘가 P분의 Q니까 요놈이 P분의 Q라서 아하 원하는 P 플러스 Q 12 더하기 49. 그래. 6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 그때의 PM 값과 PN 값을 구하라. 어떻게 구해요? 그쵸? 더하고 있는 두 덩어리가 똑같을 때죠. 똑같을 때. 그러니까 더하고 있는 두 덩어리 A분의 12B랑 B분의 12A가 더해서 24가 됐으니까 둘 다 12가 될 때 I코 A와 B가 같을 때 그러니까 A와 B가 7분의 12일 때 그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렇게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네, 점수 제일 높죠?
10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전체 집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 집합이 100 이하의 자연수. 그죠? 그 다음에 두 부분 집합 AK. AK라는 건 K의 양의 약수고요. B를 봤더니 B를 딱 보자마자 함정에 빠지는 친구들 이렇습니다. 오, 예. X는 200의 약수. 오호, 200의 약수. 땡큐, 땡큐. 200의 약수고 K의 양의 약수니까 이게 틀리는 방법이죠. K의 양의 약수에도 무조건 1. 200의 약수에도 무조건 1. 오, 이미 교집합이 한 개니까 6. 200을 갖다가 뭐 해주면 돼? 2의 3승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예! 2와도 서로서 5와도 서로서면 되니까 100개 중에서 자 2의 배수 5의 배수 10의 배수 와 땡큐 2의 배수 50개 5의 배수 20개 10의 배수 10개 뺐어 40개 5번 이렇게 하고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동타는 함정이 있어요. 자, 200의 약수라는 부분, 여기서,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야? 200의 약수, 200의 약수. 200의 약수는 맞아요. 맞긴 맞는데, x가 1이 되면 200이 전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됩니다. 따라서, B에는 1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런 함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정으로 구한 답이 있어. 그래서 저걸 딱 찍어가지고 틀린 친구 역시 많습니다. 성급하시면 안 돼요. 절대 조심. 야, x분의 200이요. 그러니까 b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b를 봤더니 1이 되면 안 되겠구나. 맞죠? 1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럼 200도 안 되겠구나. 얘네 뺀 나머지만 가능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200이라는 놈을 여러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서 누구도 빼고 1도 빼고 누구도 빼고 200도 뺐어. 그러면 얘네들은 2의 세제곱이니까 2부터 출발해서 2, 4, 5, 8, 그쵸? 2 곱하기 5에서 10이 되고요. 4 곱하기 5에서 20 되고요. 25도 되고요. 40도 되고요. 그쵸? 100도 되고요. 여기까지죠. 50 빠졌네. 50 빠졌어요. 50도 되고 100도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놈들만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얘네만 원소예요. 이것 빼고 나머지는 원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AK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K의 양의 약수입니다. AK는 K의 양의 약수니까요. 양의 약수인 AK에는 K의 약수들이 최소한 1부터 출발해서 갈 텐데 자, 얘네들의 교집합이 한 개 있다. 아, 1부터 K까지 갈 텐데 교집합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교집합이 하나라는 건 교집합이 하나가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다? AK와 B의 교집합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경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경우. 두 번째는 AK와 B의 교집합이 누구밖에 없는 경우? 5밖에 없는 경우. 자, AK와 B의 교집합이 2 또는 AK와 B의 교집합이 5? 어떤 걸까? 어떤 걸까? 자, AK와 B의 교집합이 2가 된다는 것. 일단 K는 2를 갖고 있기는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럼 K가 2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의 배수가 되는데 짝수인 2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표현을 해줍니다. K라는 건 2는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곱하는 숫자들은 무조건 어떤 숫자면 홀수여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2에다가 곱할 수 있는 건 홀수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홀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은 1, 3, 5, 7, 9, 11 쭉 해서 전체 집합이 100 이하의 자수니까 49까지인 건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숫자가 하나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오. 만약에 2 곱하기 5가 되면 2만 교집합이어야 되는데 5도 생겨요. 그럼 안 되죠?
5가 생기면 안 되니까 I4 여기서 얘네들은 빼주자라는 뜻이죠. 아, 알겠네. 그럼 홀수인 자 1부터 49까지 홀수는 50 이하의 홀수이기 때문에 25개가 되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50 이하의 몇의 배수? 홀수인 5의 배수를 빼주면 돼요. 자, 50 이하의 5의 배수는 10개지만 10개 중에 홀수인 건 5개겠죠? 따라서 교집합이 2가 되는 경우는 20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럼 같은 방법이네. 자, 여기서 K라는 것은 5 곱하기 어떤 수가 돼야 돼? 절대로 2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짝수는 안 되니까 아, 이번에도 홀수여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홀수여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 있어? 1, 3, 5. 잠깐만. 5 곱하기 홀수가 되는 건 여러분 얼마까지 갈 수 있어? 100 이하니까 19까지 갈 수 있어. 19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불편한 놈이 보인다. 뭐가 불편한 놈이 보여? 그래. 5가 또 나오는 순간 5 곱하기 5, 25. 겹치네. 겹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5는 나오면 안 돼. 그럼 똑같네. 역시 홀수의 개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빼야 되는구나. 그럼 1부터 19까지의 홀수니까 20 이하의 홀수 10개 중에서 자, 20 이하의 홀수는 자, 5의 배수는 4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2개를 빼줘야 되는구나. 따라서 너는 8개. 자, 2가 교집합이 되는 게 20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5가 교집합이 되는 게 8개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하면 28개가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논술형 1번입니다. 논술형 1번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 R의 두 부분 집합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인수분해 가능하죠.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 A를 찾아주세요. A에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4,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자, 그리고 조건을 봤더니 가와 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나면 당연히 수직선을 써줍니다. 자, 그럼 조건에서 또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죠. 수직선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4에서 작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네를 합쳐서 실수가 됐다는 건 비어있는 공간을 B가 다 채워야 되는데 A교 B부터 가는 거죠. 항상 A교 B가 마이너스 6부터니까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B가 채워져야 되겠죠? 이쪽으로 슝슝슝. 자, 그림과 같아야 된다라는 서술을 하셔야 되죠? 그림과 같아야 한다. 이런 서술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따라서 뭐가 됩니까? B에서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x 플러스 6, x 빼기 2가 돼야 되므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이다. 결론 a는 4, b는 마이너스 12. 요 내용들로 여러분이 요 내용들이 꼭 들어가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논술형 2번 풀이는요. 이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응용하셔서 내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른 풀이를 안 하고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풀이를 해서 저희 블로그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있는 풀이를 참고해 주시면 얘는 될 것 같습니다. 이 동탁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 교과서 또는 교사용 자료 또는 학교 프린트에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논술형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술형 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이 원점이다. AC와 BD의 교점이 원점이다. 아, 알겠군요.
첫 번째 그럼 AC, BD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원점에 대해서 전부 대칭, 대칭,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도형의 각각의 변의 길이들을 그냥 우리 맘대로 정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A, 여기도 그러면 A, 여기를 B, 그러면 여기도 B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하는 순간 A, B, C, D의 좌표가 다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게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항상 간단한 문자로 좌표화시키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따라서 A라는 놈의 좌표를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B, A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그럼 C는 B, 마이너스 A. 그리고 D가 B,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좌표까지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 AB의 길이를 2A, AD의 길이를 2B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러면서 써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 나타내는 도형이 fxy는 0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보겠습니다. 가에 보시면 자, 가에 있는 조건들을 정리해 봅시다. 4보다 AB의 길이는 2A가 그 다음에 AD는 2B가 그럼 AB는 2A가 플러스 8이니까 양쪽을 다 2로 나눠버리시면 2보다 A가 B가 A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의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봤더니 어라?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B라는 놈은 당연히 2보다 크기 때문에 이만큼 평행 이동해도 이 정도밖에는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이만큼 평행 이동해도 요거밖에 안 옵니다. 여기가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그럼 이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공통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쪽은 2B에서 2를 뺀 거고 여기는 여전히 2A가 되니까 나에서 2A 곱하기 2B 빼기 2를 하는 게 36. 아, 그렇다면 우리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A에다가 B 빼기 2라는 게 굽니다라는 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죠. 서술형에서는 이런 식 하나 정도는 이름 붙여주면 좋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에 있는 이야기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새로운 그림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다에 있는 이야기를 봤더니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니까요. 첫 번째, 이렇게 F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하고 X 빼기 4, 뭐 하는 거죠? 일단 XY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X 빼기 4, Y도 부호가 다른 4이기 때문에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죠. 자, 그러면 얘네를 갖다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버리면 아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Y는 X에 대칭을 시켜도 여전히 얘는 원점 대칭인 관계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을 하든 Y축 대칭을 하든 원점 대칭을 하든 그냥 첫 번째 이동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모양이 그대로일 거예요. 이해 가시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놈이 그대로일 겁니다. 그럼 이 그대로인 놈을 X축으로 4칸, Y축으로 4칸, 좀 헷갈리네요. 자, X축으로 4칸, Y축으로 4칸. 헷갈리니까 맨 처음에 해놨던 좌표에서 가면 됩니다. 자, 요 놈은 보시니까 아까 이쪽이 A였어요. 그럼 이쪽이 A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쪽이 B였어요. 그럼 이게 B니까요.
요놈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하겠죠. 자, 그럼 얘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동시켜서 4칸을 가버려요. 잠깐만요. 아까 A가 2보다 크니까 이 A는 4보다 크기 때문에 4칸을 이용해도 이쪽 라인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쵸? 이쪽 라인을 넘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얘네는 한 이쯤 어딘가 오겠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2B도 4보다 크기 때문에 넘어가질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4칸, 4칸 이동해서 옵니다. 그러면 요놈의 좌표는 4칸씩 이동해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렇게 4칸 이동한 좌표가 될 거고요. 원래 요점 D라는 점의 좌표는 아까 이미 정해놨었죠. B, A였던 거 확인되십니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공통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아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때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자, 가로의 길이는 B에서 빼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4, 오호, A 플러스 B 빼기 4 이렇게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A에서 빼주기 마이너스 5, 얘도 A 플러스 B 빼기 4 따라서 넓이는 제곱식이 되는군요. 이 제곱인데 넓이가 9다. 자, 여러분 A도 B도 2보다는 크니까 이 안이 양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 빼기 4는 3이네요. 오, A 더하기 B는 얼마나? 7이다 라는 식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얻어낸 건 2가지 조건을 찾아낸 거죠. 기억과 니은이 얻어졌습니다. 따라서 5번째로 뭐다? A 더하기 B는 7이고 A에다 B 빼기 1라는 게 뜹니다. 자, 그러면 A를 바꾸든지 B를 바꾸든지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럼 A를 갖다가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7 빼기 B, 그 다음에 B 빼기 1, 요게 9니까요. 전개시켜버리면 7B 빼기 7에다 B의 제곱 플러스 B 넘어가 버리면 B의 제곱 빼기 8B 어라? 완전 제곱식이네요. 자, 완전 제곱식이니까 B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가 4면 A는 3이구나. 자, B가 4면 A는 3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값 뭐예요? 전체 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를 2A, 2B라고 했었으니까요. 2A 곱하기 2B 따라서 6 곱하기 8. 그래서 전체 처음 정사각형,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48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즐의 3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뭘 설정하면 그림이 남아있으면 길이 또는 좌표를 설정하고 가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릴 건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까다로웠던 거 빨리 패스하고 돌아오셔서 뒤에 거 서술형 문제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풀이하는 거 잘 보시고요. 이번 중간고사 대박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화이팅!